안녕하세요, 여러분. 73세 식품생리학 박사 박정수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35년 동안 음식과 몸의 반응을 연구해 왔지만 정작 잠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 10년 넘게 새벽마다 깨어나는 불면증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저도 그렇게 위로했지만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뜨이고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 고통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요. 그런데 어느 여름 제가 은퇴 후 돌보던 작은 텃밭에서 믿기 어려운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조차 찾지 못했던 답이 바로 상추 한 장에서 나온 겁니다. 잎을 자를 때 스며 나오는 그 하얀 진액, 그 속에 있는 성분이 몸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지친 뇌를 다시 잠드는 모드로 돌려놓는다는 사실을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상추를 꾸준히 먹기 시작한 지 몇 주도 되지 않아 수년간 저를 괴롭히던 새벽 각성이 조용히 사라졌고 오랜만에 아침까지 이어지는 깊은 잠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꼭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려야 한다. 진짜 놀라운 건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잠이 안 와요. 새벽에 자꾸 깹니다. 자고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상추가 어떻게 몸의 리듬을 되돌리고 잠이 저절로 찾아오는 밤을 만드는지 분명하게 감이 오실 겁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시청자분들의 이야기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상추가 어떻게 제 불면증을 끝냈고 여러분의 잠도 되찾아 드릴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면 우리 몸은 귀신같이 신호를 보냅니다. 머리는 멍하고 가슴은 답답하고 아무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잠이 부족하다는 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신경과 몸 전체가 경계 상태로 서 있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 그 밤을 오래 겪었습니다. 누우면 졸린데 막상 눈을 감으면 머리는 계속 깨어 있고 조금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 3시, 3시 반 항상 같은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몸은 이미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깨지기 시작한 건 정말 우연처럼 아주 단순한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상추 속에 숨어 있던 작은 성분들이었습니다. 상추를 자르면 하얀 진액이 아주 얇게 묻어 나오죠. 대부분 그냥 흘려보내지만 저는 이 진액 안에서 뜻밖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식물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던 그 물질이 사람의 신경에도 비슷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진액 속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낯설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몸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신경을 편안하게 잠재우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천연 진정 성분입니다. 잠을 억지로 눌러서 재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긴장을 풀도록 도와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상추에는 가바라는 물질도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가바는 뇌신경의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걱정, 생각, 긴장, 스트레스를 잠시 진정시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 가바의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소리에도 쉽게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추를 꾸준히 먹기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 성분이 서서히 제 몸의 리듬을 되돌렸습니다. 처음엔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새벽에 번쩍 깨던 시간이 4시, 5시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해가 다 밝을 때까지 눈을 뜨지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내 몸이 드디어 내려놓고 있구나.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박사님, 잠들기는 쉬워요. 근데 깊게 못 자요. 새벽이면 눈이 자동으로 떠져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한 적이 없어요. 이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완전히 쉬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특히 60대, 70대가 되면 뇌가 하루 중 과도하게 깨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스트레스 조절 기능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밤이 되어도 몸이 이제 자자라는 신호를 제대로 못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상추는 참 독특한 식물입니다. 여름철 뜨거운 햇살을 가장 많이 받는 채소 중 하나인데도 잎을 만져보면 시원하고 촉촉합니다. 식물이 스스로 열을 식히려 할 때 특정 성분들이 함께 만들어지는데 이 성질이 사람 몸에도 상당히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는 몸의 체온이 조금 떨어져야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체온 조절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몸이 쉽게 식지 않기 때문에 잠은 오는데 깊게 못 들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상추는 몸이 자연스럽게 열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저처럼 열이 쉽게 오르고 잘 식지 않는 체질인 분들이 상추를 먹고 수면이 개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실에도 박사님, 요즘은 더 못 자요. 이런 호소가 크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 많은 분들이 상추를 꾸준히 드신 후 요즘은 잠이 확실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어르신이셨는데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3, 4시쯤 잠들고 2시간 지나면 또 깨고 기운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입버릇처럼 나오셨습니다. 그분께 상추를 특별한 방식으로 꾸준히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3주 뒤 그 어르신이 밝은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박정수 박사님, 어젯밤에 10시에 잠들었는데 아침 6시에 깼어요. 이런 적이 언제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상추는 단순히 채소 한 가지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살리는 정말 소중한 자연 식품이라는 것을요. 물론 상추 하나로 모든 불면증이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상추가 몸이 스스로 잠드는 과정을 강제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제대로 이해합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더운 여름에도 상추를 듬뿍 먹었는지, 왜 상추가 마음을 식혀준다고 표현했는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새벽에 자주 깨는 분, 잠이 얕은 분, 아침마다 피곤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밤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추가 가진 힘을 조금만 꾸준히 이용하면 말입니다. 상추가 잠에 좋다는 건 이제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럼 상추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날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상추를 그냥 쌈으로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불면증이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면서 이걸 제대로 활용하면 더 큰 변화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직접 시도해 봤습니다. 생으로 먹는 것, 데쳐 먹는 것, 샐러드로 먹는 것.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이고 꾸준히 먹기 쉬운 방식, 그리고 숙면에 가장 확실한 도움을 준 방식이 딱 2가지였습니다. 바로 상추 물김치와 상추 우린 물입니다. 이 2가지는 제가 상담하는 어르신들에게도 가장 먼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잠이 얕고 새벽에 자주 깨는 분들,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에게 꾸준히 좋은 결과가 나온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 상추 물김치. 처음 들으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상추로 물김치를 만든다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한번 만들어 드셔보면 왜 제가 이걸 추천하는지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상추 물김치가 좋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 발효입니다. 김치가 발효되면서 상추 속 유효 성분들이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는 형태로 바뀝니다. 특히 장환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자려면 장이 편안해야 합니다. 장, 뇌 연결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장 속이 편안해지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고 이 호르몬이 결국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으로 변환됩니다. 두 번째 이유, 체질의 균형입니다. 상추는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은 분들에게는 잘 맞지만 속이 찬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추 물김치에 마늘생강 같은 따뜻한 성질의 재료가 들어가면 이 차고 더운 성질이 자연스럽게 중화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음식 궁합을 참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이유, 부담 없이 매일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추 물김치는 입에 거슬리는 향이 거의 없고 배를 무겁게 하지도 않습니다. 잠들기 2~3시간 전에 한 그릇 가볍게 먹기 참 좋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거의 매일 먹고 있습니다. 만드는 법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상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한 입 크기로 잘라 냄비나 큰 그릇에 담습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한 스푼, 슬라이스한 생강 몇 조각, 고춧가루는 아주 조금만 넣어주세요. 너무 맵게 하면 상추의 효과가 줄어들고 속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물을 붓고 소금으로 간을 맞춘 뒤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발효시키면 됩니다. 여름엔 6~8시간이면 충분하고 겨울엔 조금 더 두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저녁 식사 때 작은 그릇으로 한 번,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에 또 한 번 가볍게 먹습니다. 그러면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고 몸의 열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두 번째 방법, 상추 우린 물.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상추를 물에 넣고 은근하게 끓여서 우려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방법이 불면증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이 상추 우린 물에서 첫 번째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저도 상추 우린 물을 마신 후 잠에 드는 시간이 10분, 15분 점점 짧아지는 걸 직접 느꼈습니다. 상추 우린 물을 끓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저는 상추 한 줌에 물은 그 3배 정도 넣습니다. 너무 진하게 끓이면 쓴맛이 나고 너무 묽으면 효과가 약해지니까 이 비율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한번 끓인 후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루에 2~3번 마시면 됩니다. 특히 자기 전에는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몸이 릴렉스 되면서 이제 자도 되겠다는 느낌이 옵니다. 혹시 맛이 좀 심심하다고 느끼면 소금 아주 조금 또는 간장 한두 방울 넣어도 괜찮습니다. 식초 몇 방울 넣으면 상쾌한 맛이 나서 여름철에는 더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상추 물김치와 상추 우린 물. 이 두 가지는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바꾸는 식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먹으면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반응합니다. 저는 2주 만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새벽 각성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훨씬 맑아졌습니다. 상담받았던 한 어르신은 상추 우린 물을 꾸준히 드시고 회색빛이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자고 나면 살아난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식품 생리학적으로 바라보면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간단합니다. 상추는 몸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성분, 체온을 내려주는 성질, 장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독특한 채소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분들의 몸 안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꼬여 있습니다. 신경은 예민하고
체온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장은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추는 이 세 가지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잠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리듬을 되돌려 줍니다. 상추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상추는 그저 쌈 채소가 아닙니다. 잠들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자연의 도움입니다. 특히 밤에 열이 많거나 침대에 누워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분들, 생각이 많아져서 잠을 놓치시는 분들은 상추의 진짜 힘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예상보다 더 많은 변화를 보여줍니다. 저 역시 그랬고 상담하러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은 변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혈압이 흔들리던 분들이 안정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발이나 다리 부종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잠이 좋아지면 당연히 혈압도 조금은 좋아질 수 있지, 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추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추에는 혈압을 돕는 성분이 자연스럽게 들어 있습니다. 상추가 수면에 좋다는 이야기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상추는 혈압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풍부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관 벽에 압력이 가해져 혈압이 쉽게 오르게 됩니다. 특히 짠 음식에 익숙한 한국인 어르신들에게 나트륨은 늘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상추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 중 하나입니다. 몸속 나트륨을 자연스럽게 밀어내 혈관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긴장된 혈관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에 힘을 빼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혈압이 쉽게 튀어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 이완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상추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동시에 들어 있어서 혈압이 들쭉날쭉한 분들에게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박사님, 약 먹어도 혈압이 흔들려요. 저에게 가장 많이 들어온 고민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의 어르신들은 아침엔 정상인데 오후에 올라가고 하루는 괜찮고 다음 날은 갑자기 튀고,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도 몸이 스트레스나 피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추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 이 혈압 변동폭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72세 남성 어르신이었는데 혈압약을 드시고 있음에도 수치가 늘 들쭉날쭉해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박사님, 약을 먹어도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혈압이 확 올라가요. 어떻게 해야 안정될까요? 저는 그분께 상추 우린 물을 저녁에 꾸준히 마시고 식사 때마다 상추쌈을 한두 장이라도 꼭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조합을 더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상추 미역입니다. 미역 또한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상추가 가진 진정 효과와 미역의 혈관 이완 효과가 만나면 혈압에 훨씬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그 어르신은 2달 정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혈압이 예전처럼 튀질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갑자기 확 오르지 않고 전체적으로 차분해졌어요. 물론 혈압약도 계속 드셨습니다. 상추가 약을 대신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혈압약의 효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몸의 흔들림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부종이 줄어드는 이유도 같습니다. 부종은 결국 몸의 수분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다리발목 발등이 자주 붓는 분들은 대부분 나트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고 혈관과 신장에 부담이 쌓여 있습니다. 상추의 칼륨은 이 나트륨을 빼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이 줄면 체액이 과하게 정체되는 현상이 줄어들고 부종도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또한 상추의 마그네슘은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조금씩 원활해지고 다리와 발의 무거움이 덜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발등이 늘 퉁퉁 부어 있었는데 상추를 꾸준히 드시고 저녁마다 상추 우린 물을 따뜻하게 마신 후 발이 가벼워졌다며 감사 인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식품 생리학적으로 보면 이 모든 변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상추는 혈관의 긴장을 낮추고 신경의 흥분을 줄여주고 나트륨을 배출하고 체온을 안정시키고 장환경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상추는 몸 전체의 흥분 스위치를 끄고 편안한 상태로 되돌리는 작용을 합니다. 잠뿐 아니라 혈압과 부종이 함께 좋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 상추가 좋다고 해서 혈압약을 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상추는 어디까지나 몸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품입니다. 약을 대신하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면서 식습관을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상추를 꾸준히 드신 많은 분들이 몸이 한결 편안해지고 불안정했던 혈압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 경험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상추는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잠, 혈압, 부종. 세 가지는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추는 이 연결된 고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제 상추를 그냥 쌈 채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리듬과 균형을 다시 세워주는 참 고마운 자연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추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박사님, 상추 농약은 괜찮을까요? 요즘 채소들이 좀 무섭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장이라도 잘못될까봐 걱정돼요.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저도 과거에는 마트에서 상추를 사오면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농약, 세균이 늘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집 뒤편 텃밭에서 상추를 직접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상추는 제대로만 세척하면 굉장히 안전한 채소라는 것. 반대로 아무리 좋은 상추라도 대충 씻어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텃밭과 상담실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상추를 가장 깨끗하게, 가장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기억하시면 농약 걱정, 세균 걱정은 거의 사라집니다. 상추 잎을 자세히 보면 잔주름과 결이 많습니다. 햇볕을 받기 위해 넓게 펼쳐져 있다 보니 토양의 작은 먼지, 공기 중 오염 물질이 생각보다 많이 붙습니다. 또한 상추는 뿌리가 얕고 넓게 퍼지는 식물입니다. 이 말은 곧 토양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특성을 알면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답이 명확해집니다. 제가 텃밭에서 터득한 4단계 세척법. 이 방법은 제가 직접 키운 상추뿐 아니라 마트 시장 농산물 코너에서 사온 상추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밑동을 2-3cm 잘라내기. 상추를 한 장씩 떼어내면서 밑동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많은 분들이 락투카리움이 밑동에 많다는데 아까운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상추의 유효 성분은 잎 전체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밑동 몇 센티를 자른다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밑동 쪽은 토양과 직접 맞닿는 부위라
세균이나 기생충 위험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또 성장 과정에서 농가에서 사용하는 질소비료 성분이 비교적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밑동을 2-3cm 자르는 것은 상추를 가장 안전한 형태로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2단계 흐르는 물에서 가볍게 1차 세척, 찬물에 상추를 넣고 손으로 살살 비벼 씻어주세요. 너무 힘을 주면 잎이 쉽게 찢어지니까 가볍게 부드럽게가 포인트입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흙, 먼지, 큰 이물질이 1차로 제거됩니다. 3단계 소금 식초로 침지 세척 3-5분. 2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큰 볼에 물을 받고 소금 1큰술, 식초 2큰술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상추를 넣고 3에서 5분 정도 담가둡니다. 소금은 삼투압 작용으로 잎 사이 깊숙이 숨은 오염물질을 분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식초는 산성 환경을 만들어 세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오래 담가두면 상추의 영양 성분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5분은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깨끗한 물로 2-3번 충분히 헹구기. 침지 후에는 상추를 건져내 찬물에 2-3번 헹궈 주세요. 소금기, 식초 냄새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여러 번 헹구면 됩니다. 2단계까지 거치면 대부분의 잔류 농약, 세균은 충분히 제거된 상태가 됩니다. 제가 텃밭에서 키운 상추도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직접 키운 상추라고 해도 땅속 세균이나 먼지 문제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척만 잘해도 절반은 해결되지만 보관 방법까지 신경 쓰면 상추의 신선도와 안전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세척한 상추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뒤 키친타월에 감싸 보관하세요. 그대로 봉지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가까이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이렇게 하면 손자 손녀들도 마음 편히 생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집니다. 상담하러 오신 분 중 한 분은 이 세척법을 알려드린 이후 박사님, 상추가 더 맛있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깨끗해진 채소는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인지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세척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안전한 상추를 고르는 법도 중요합니다. 잎이 너무 크고 질긴 상추보다 적당히 연한 잎이 세척이 쉽고 식감도 좋습니다. 가능한 경우 유기농 상추를 선택하면 더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잎의 색이 지나치게 진하거나 반대로 너무 옅은 것은 스트레스 받은 채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잎의 끝이 검게 마른 것은 피해 주세요. 이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대부분의 상추는 충분히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라면 특히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장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균이나 오염물질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추를 드시려는 모든 어르신들께 이 세척법을 반드시 알려드립니다. 조금 번거로워 보일지 몰라도 한두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상추의 좋은 점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이야기만 드리면 오히려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추가 좋다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꼭 알아야 하는 마지막 안내로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아무리 좋은 정보도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이런 분들은 상추 섭취를 속도 조절해야 합니다. 상추는 본래 차가운 성질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열을 내려주는 데는 좋지만 반대로 예민한 분들에게는 속을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신다면 드시는 양을 천천히 늘리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평소 설사나 묽은 변이 잦은 분, 가스가 자주 차고 아랫배가 찬 분, 식사를 하면 속이 금방 냉해지는 분, 이런 분들은 상추 물김치나 우린 물을 한 번에 큰 그릇으로 드시지 마시고 작은 컵으로 하루 한 번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을 천천히 보시고 괜찮으면 점차 늘리면 됩니다. 두 번째, 약 드시는 분은 꼭 참고하세요. 상추는 기본적으로 안전한 채소입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약물과는 주의해야 할 조합이 있습니다. 항응고제와 파린 등 복용 중인 분, 칼륨 수치가 이미 높은 분,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상추가 든 음식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몸이 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을 8에서 10장 이하 또는 작은 국그릇 한 그릇 정도로 유지하세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칼륨 배출이 어려워 작은 변화에도 수치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항상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상추 우린 물을 너무 진하게 끓이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진하게 끓여야 더 효과가 좋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상추 우린 물은 너무 진하면 쓴맛이 강해져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상추 한 줌에 물은 3배 정도. 이 비율이 가장 부드럽습니다. 잠들기 전에 마실 때는 전자레인지나 냄비에서 미지근하게 데우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뜨겁게 마시면 체온이 올라가 오히려 잠이 깨고 너무 차게 마시면 몸이 긴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추 물김치도 적절한 양이 가장 좋습니다. 상추 물김치는 발효식품입니다. 몸에 좋지만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작은 국그릇 한 그릇이 가장 편안합니다. 저녁 식사 때 한 번, 잠들기 2시간 전 가볍게 한 번,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발효가 너무 오래된 상추 물김치는 산도가 너무 올라갈 수 있으니 5에서 7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찬 성질을 보완하는 비법. 상추를 먹으면 속이 찬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상추 물김치에 생강을 아주 소량, 상추 우린 물에 소금 알갱이 한 꼬집, 상추 샐러드에는 참기름 몇 방울, 이렇게 조합하면 상추의 차가운 성질이 부드럽게 중화됩니다. 저는 상담실에서 상추가 안 맞는다고 오시던 분들께 이 보완법을 알려드린 후 대부분이 편안하게 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실 점, 상추는 수면제를 대신하는 식품이 아닙니다. 억지로 잠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잠들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드시는 속도, 양, 시간,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생각보다 아주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의 몸과 대화하듯 천천히 부드럽게 상추를 생활 속에 녹여보세요. 그러면 상추의 힘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정말 길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년 넘게 식품 생리학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바꾸는 건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의 아주 평범한 재료가 몸을 가장 자연스럽게 되돌려 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상추 한 장으로 당신의 밤을,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삶을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잠이 깊어지면 몸이 살아납니다. 몸이 살아나면 일상이 달라집니다. 일상이 달라지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저는 그 변화가 여러분께도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상추를 어떻게 드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평안한 잠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